심박수를 100에서 110 사이로 가져가면서 웜업을 해볼게요. 140이 될 때까지 밟아볼 텐데요. 힘들어. 오, 141 도달했죠. 그러면은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강도를 낮추고 110 범위로 돌아올 때까지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앞쪽에 무릎을 펴는 힘으로 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달을 뒤로 당겨온다는 느낌.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런닝머신 타는 법에 이어서 실내 사이클 타는 법을 컨텐츠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집에서 실내 사이클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런닝머신보다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집에 비치해두기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실내 사이클을 바르게 타는 법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 기구 중에서 실내 사이클이 무릎 부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운동 강도도 인터벌로 탈 경우에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무릎 연골이 상하거나 혹은 운동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사이클하고 런닝머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운동 강도가 높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클은 하체 운동으로 체중 개입이 적고 런닝머신은 전신 운동으로 체중 개입이 커요. 따라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 개입이 적은 런닝머신보다는 사이클을 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제가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자세를 바르게 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발의 정렬인데요. 여러분들이 실내 사이클을 타실 때에는 이 골반 아래 무릎 아래에 발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틀어지지 않도록 골반 뼈랑 무릎과 발의 정렬을 11자로 맞춰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무릎 정렬이 안으로 무너지는 경우에는 무릎이 모이면서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발과 골반의 정렬을 맞춰주시고 타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 최대한 발을 평평하게 하셔서 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발끝이 이렇게 세워져서 까치발로 타거나 좀 약간 과장했지만 지나치게 누워서 타거나 하지 않도록 수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장의 높이예요. 여러분들이 안장의 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요통이 발생하거나 무릎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안장의 높이는 적당할까요? 네, 적당하지 않아요. 안장의 높이는 다리를 폈을 때 10도에서 15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탈 수 있도록 안장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안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안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타시게 되면 좌우로 골반이 실룩실룩거리면서 엉덩이가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무릎이 과신전되면서 무릎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무릎이 이렇게 확 다 펴지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안장을 지나치게 높이 올리는 걸 추천드리지가 않고요. 또 여러분들이 안장을 지나치게 낮췄을 경우에는 일단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장요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고 또 무릎 앞쪽으로 미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무릎 앞쪽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장의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발에 힘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발에 힘을 주실 때 발을 앞으로 세워서 이 무릎을 펴는 힘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을 펼 때 사용되는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상체를 좀 더 세우고 똑같이 페달링을 하지만 발을 평평하게 하신 상태에서 햄스트링, 뒤쪽에 있는 허벅지로 페달을 뒤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의 차이가 눈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앞쪽에 무릎을 펴는 힘으로 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페달을 뒤로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페달을 밟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타게 되면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후면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를 타면서도 후면 근육을 신경 써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인터벌로 자전거를 타보도록 할 텐데요. 웜업을 5분 정도 할 때는
심박수를 100에서 110 사이로 가져가면서 웜업을 해볼게요. 최대 심박수와 심박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를 의미해요. 저희가 운동 강도를 왜 심박수로 체크를 하게 되냐면은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따지는 게 좋아요. 하지만 최대 산소 섭취량은 세포 수준에서 호흡을 하는 걸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최대 심박수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 심박수를 통해서 운동 강도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심박수를 바탕으로 강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220 빼기 나이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최대 심박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안정시 심박수가 필요해요. 안정시 심박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있었을 때 1분간 심박수를 의미해요.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목젖이나 피부에 혈관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부위에 손을 대고 측정을 한 다음에 10초간 측정을 했으면 곱하기 6, 30초간 측정을 했으면 곱하기 2, 이렇게 5일간에서 평균을 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안정시 심박수를 잰 후에 그걸로 이제 목표 심박수, 운동할 때 목표 심박수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체지방이 잘 타는 60%에서 70% 사이로 운동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요. 7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다가 운동 강도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요. 이거를 카본 공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체지방이 잘 타는 심박수가 140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터벌을 탈 때에는 이제 1 영역과 2 영역으로 나눠서 140이 되는 것을 2 영역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오는 100에서 110 사이를 1 영역으로 두고서는 인터벌을 자전거로 타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표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최대 심박수를 계산해 보시고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여러분들의 안정시 심박수를 첫 번째 구한다. 아침에 일어나서가 가장 정확하다. 그리고 최대 심박수를 구한다.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죠. 그리고 최대 심박수랑 안정시 심박수를 바탕으로 여유 심박수를 구한다. 여러분이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면 여유 심박수가 나와요. 그럼 내가 만약에 20살이라면 최대 심박수는 200이겠죠. 여기에서 안정시 심박수 70을 빼면은 다음 4번, 여기에 운동 강도를 곱한다. 140에 운동 강도, 체지방이 잘 타는 운동 강도 0.6을 곱합니다. 여유 심박수를 더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40이 될 때까지 밟아볼 텐데요. 여러분, 페달을 빨리 밟는 걸로는 자전거는 쉽게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단계를 좀 올려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제가 목표한 심박수인 140이 될 때까지 밟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달을 뒤로 당겨오는 힘을 유지하려고 L을 써주시고, 이걸 좀 더 강도를 쉽게 표현하면 말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로 써주시면 좋아요. 심박수가 안 올라요. 이렇게 1분간 탔는데 현재 저의 심박수는 113입니다. 실패했어요. 다시 1분간 타줄게요. 네, 여러분이 타실 때에는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게 일정 기간 동안 타고, 예를 들어서 2분을 탔다. 그 다음에는 다시 1 영역 100에서 110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다시 목표 심박수에 도달할 때까지 탔다가 목표 심박수에 도달했으면 천천히 내려서 휴식하면서 안정시 심박수에 도달할 때까지 타는, 이렇게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자전거를 해주시면 훨씬 강도 높게 탈 수가 있고요. 자전거 레벨을 5로 올렸어요. 도무지 심박수 올라가지 않아서 갑니다.
근데 이거 목표 심박수를 그냥 무작정 시간 제한을 안 두고 도달한다고 하면은 효율이 떨어지니까 목표 심박수에 도달하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2분 사이 1분에서 2분 사이로 설정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오, 심박수 올라가고 있어요. 상체 펴주시고 뒤로 누르는 힘 유지, 무릎이랑 발 정렬 유지, 발끝 말리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신경 쓰시고 지금 132예요. 20초 남았어. 1분까지. 아, 힘들어. 오, 141 도달했죠. 그러면은 다시 천천히 내려와서 강도를 낮추고 110 범위로 돌아올 때까지 유지합니다. 저한테 최대 심박수에 오차가 좀 있어요. 220, 100이 나이로 했더니 충분히 힘들지 않아요 하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식, 카본 공식을 사용해서 심박수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오차가 생길 거예요. 심박수가 현재 122입니다. 이제 곧 다 떨어지겠네요. 저에게는 이 정도 강도가 적당하네요. 저에게 적당한 강도는 레벨 5로 1분 탔다가 레벨 1로 1분 탔다가 이 범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목표 심박수에 해당하는 140 범위대로 도달했다가 다시 1분 만에 다시 110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실내에서 사이클 인터벌로 차는 법 그리고 심박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옮겨서 일요일 아침부터 현재 지금 아침 7시예요. 타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